덜 먹는데 왜 살이 계속 찌는 걸까요? 밥도 줄이고 기름진 것도 끊었습니다. 간식도 끊었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전보다 더 쪄 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64세 안상호 씨는 3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처음 2달은 2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개월이 지나자 처음보다 1kg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건가? 더 굶어야 하는 건가? 60대 이후 살이 찌는 건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바뀌고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덜 먹어도 살이 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식단을 조절하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께 60대 이후 몸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꿔야 효과가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방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를 음식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더 먹어서 찐다. 덜 먹으면 빠진다. 이 공식이 30대,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덜 먹어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찌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량입니다.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 50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대와 60대를 비교하면 기초 대사량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30대는 소비하고 남은 게 없는데 60대는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입니다. 음식을 줄였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상호 씨는 식단을 바꿔도 체중이 줄지 않자 더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끼로 줄이고 저녁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굶으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를 감지하면 생존을 위해 대사를 더 낮춥니다. 덜 먹을수록 몸은 더 적게 소비하도록 적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살은 더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식단만 바꿔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방법이 보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체중이 늘어나는 데는 3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 대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몸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변한 것 같은데 배가 나오고 허리가 두꺼워지고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 변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몸의 구성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특히 뱃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의 영향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덜 자면 더 먹고 싶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먹는 것만 바꾸고 수면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에서 이 세 가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체중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과 지방은 같은 부피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숫자만 봅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었다면 체중은 줄었지만 몸은 더 나빠진 겁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과 활동량이 줄면서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상호 씨는 식단을 바꾸면서 운동을 줄였습니다. 덜 먹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운동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쉬면 쉴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남아서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것이 덜 먹어도 살이 찌는 악순환의 핵심입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65kg이라면 하루 78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식단을 줄이면서 단백질까지 줄이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덜 먹더라도 단백질만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이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에서는 두 번째 원인인 호르몬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에게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를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만큼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기운 저하, 무기력감, 의욕 감소와도 연결됩니다. 운동하기 싫어지고 외출이 귀찮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될수록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면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식단을 바꿨다고 해도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입니다. 한상호 씨는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늘렸지만 면 요리와 빵은 그대로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은 줄었지만 종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지방은 계속 쌓입니다. 60대 이후 체중 관리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외모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것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다릅니다. 피부 아래에 쌓이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고 지방으로 대체된 경우 겉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내장 지방이 이미 기준치를 넘어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상호 씨는 체중이 3년 동안 2kg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경계선을 넘었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체중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몸 안에서는 3년 동안 변화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이 줄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이 과정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중은 정상이거나 조금만 늘었는데 건강지표는 빠르게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체형 변화입니다. 지금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에는 반드시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를 포함시키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전체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이 굶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굶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살은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빈빵, 면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대신 잡곡밥, 고구마, 채소처럼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십시오. 양을 줄이는 것보다 종류를 바꾸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건 오히려 근육 손실을 부릅니다. 종류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걷기는 좋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저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씩만 꾸준히 하시면 3개월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상호 씨는 이 세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굶는 대신 단백질을 늘렸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완전히 바꿨고 매일 아침 스쿼트 10개로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체중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허리 둘레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살이 찌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덜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굶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굶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더 낮아지고 살은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상호 씨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굶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고 매일 아침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3달이 지나자 체중보다 허리 둘레가 먼저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기고 오후에 의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덜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점심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려보십시오.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그 한 가지가 오늘의 근육을 지키고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지금부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